근데 진짜 저 원래 노래 부를 때 맹구 목소리로 불렀는데. 원래 노래 알죠? 그건 저 목소리는 다 내려놓고 부른 거라 좀 다르고요. 아, 그래요? 막 이렇게 원래 나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뺀 다음에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막 락 이렇게 막 이렇게 메탈 뭐 하드락 거야 이런 거. 소리 지르. 그런 거 막 높은 음악 내고. 그럴 때 부비동염이 나타나나요? 그럴 때로 맹구로 바뀌죠 목소리. 들어본 적은 없지. 맹구였어. 놀랍겠는데. 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 나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왜 들고 왔냐면요. 저희 개원 이래 가장 수술 이후에 염증이 많이 생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만하다, 되게 볼만하다는 거는 이거를 극복해내는 과정들에서리 추적해 보면 우리가 볼거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좀 이렇게 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잘 들어봐요. 지금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할 걸 하는 아쉬움이 항상 뒤집어 보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마지막으로 염증이 생기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클라이언트, 환자들의 인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만 따질 수는 절대 없거든요. 분명히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병원의 인자가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고, 그랬을 때 언제 염증이 생긴 주로 염증이 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이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굳이 책임 소지를 따질 때 원인이 도대체 뭐가 될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드려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잘 해볼게요. 보면, 사진으로 먼저 보면, 전형적인 남성들의 탈모 양상들을 띠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정도가 좀 있어요. 이렇게 정수리 부분 탈모가 진행돼 있고 가르마길까지 탈모가 있고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라인을 다 잡은 걸 보면 라인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진 않지만 이 경계 부위가 흐트러져 있는 약간의 M자형 탈모, 라인 위로 올라가는 탈모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메인 이슈가 어디인지를 알 거예요. 당연히 정수리 근방이고 그 근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보죠. 그리고 뒷머리를 보면 첫 번째 염증을 일으킬 만한 인자들이 벌써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말 탈모가 진행되시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건데요. 위에 이제 절개 라인이 하나 지나가고요. 첫 번째 수술이 아니었으면 보여주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넘어가고, 위에서 빗질 했을 때 바라보면, 이런 데도 보면 약간 빨간색 빛깔들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빗질 해보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탈모가 좀 있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건데요. 피부가 아주 고르지 못해요. 지루성 두피염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 아주 운이 없으면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촉발이 될 수 있어요, 염증이. 그래서 기본 인자가 드러나긴 하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케이스에서 보여드리는 염증 정도 수준이면 뭔가 큰 이벤트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 손이 너무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기구가 잘못 소독됐거나, 다 병원 탓이죠, 그걸 따지면. 아니면 수술할 때 이슈가 좀 있었거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너무 이상한 걸 붙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이 정도 상황이 드러나거든요.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작은 이유일 수 있으나 커다란 이유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하지만 기본 인자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직후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러냐면 4천 모낭 단위를 이렇게 나눠서 심죠. 근데 가장 신경 쓰시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봐봐요. 심은 간격 봐봐요. 가르마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짜 빈틈 있으면 계속 이렇게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뒤에서 보이는 모습까지 포함해서 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게 1번, 수술의 1번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 가르마길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목표고, 이 자리들은 버렸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앞라인들을 만들어요. 앞라인들은 이제 아주 많이 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손목을 향해 있으므로. 그래서 그냥 라인을 예쁘게 다듬어 주는데 정도로만 해요. 이거는 예전에 심은 부분이에요. 예전에 심은 헤어라인의 일부를 그렇지, 나도 이런 실수할 때 정말 간혹 있는데 이렇게 봐봐요. 굵은 게 막 헤어라인에 있잖아요. 예전에 심은 라인의 일부를 헤어라인의 일부로 삼아서 일부러 라인을 약간씩 올려주면서 개수를 아낀 거예요. 이 수술의 메인이 완전히 드러나죠. 이 자리. 네. 이 자리를 잘 주목하시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심었네가 염증의 또 다른 원인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방향이 바뀌어가는 지점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심어서 자라날 때 뿌리끼리 엉켜요. 이렇게. 그러면 지들끼리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게 있네 라고 보면 돼요. 네, 일일제 샴푸 때 보면 되게 괜찮은 양상을 띠고 깔끔하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가 보이겠죠. 뭐 이 정도면 예뻐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딱지 제거. 이때부터 봅시다. 딱지 제거를 할 때 보면, 자, 이때부터 약간 무서운 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 색깔이 이렇게 빨갈까? 이게 이제부터는 염증이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염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15일째 이렇게 염증이 드러나면 이거는 병원에 인자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많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수술방을 다시 감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방에서 무슨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콘타미네이션, 손이 들어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소독이 좀 잘못됐거나 기구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좀 점검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할 때 너무 안일하게 너무 만지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뽑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이후에 점검을 당연히 좀 해봤죠. 근데 이 양상이 조금 그냥 병원만의 이슈로 삼기에는 생각보다 좀 과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까를 여겼고요. 이건 아마도 본인의 몸의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하는 정도가 되게 달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인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꽃불. 예. 자, 이제 수술 전 이제 약 먹는 걸 얘기해 보면 우리는 독시사이클을 써요. 주사를 놔줄 때 세파를 놔주는데 이렇게 우리 1세대 세파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1세대 세파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들어서 우리가 1세대 세파를 쓰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1세대 세파를 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형식의 세파를 썼어요. 이게 지금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뭐뭐 사이클린 막 이런 게 있고 세파 막 이런 게 있고 이따가 뭐 마이신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항생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의사들은 이랬을 때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쓸 때도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경험상 달리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독시사이클린은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됐냐면 얘는 광범위 항생제거든요. 진짜 넓은 범위를 잡아주고 주로 뭐 아주 많이 써요. 피부과 질환에서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피부 잡는 데 쓰는데 왜냐면 주 타겟팅 하는 균이 포도상구균이라고요. 이런 데 막 널려있는 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그 균을 넓게 잡는 데는 되게 유리하다고 보는 건데 원래 저희 초창기 때는 도시사이클린 쓰지 않았고요. 아까 세파라고 얘기하는 항생제를 썼어요. 예. 근데 항생제를 썼더니 이런 식으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잦아져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한 군데서 또는 한 비슷한 수술할 때 비슷한 위치에서 똑같은 약들을 계속 쓰고 나면 걔네들도 내성균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파에 내성균이 생기니까 독시사이클론으로 바뀌었고 그거를 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독시사이클린의 방어막이 깨진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해 봐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지금도 저희 독시사이클린 루틴을 쓰거든요. 또는 이제 뭐 쓰죠. 예, 그래서 그 루틴으로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는 이 케이스가 매우 특이함을 알려주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때 상황을 보고
너무 심한가? 라고 봤을 때 이제 계속 사진을 봐달라 그랬어요. 이때 보면 좀 더 나아 보이는 게 있어서 독시를 계속 쓸까? 그래서 독시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계속 좀 볼게요. 근데 3주에 보니까 되게 특이한 양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이때 제가 좀 더 알아차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낭염이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클러스터, 군지부리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뭉탱이가 이렇게 모낭염이 뭔가 커진 것처럼. 그러면 이때 보고 얘 괜찮나? 를 싶어서 처음에 도시사이클이 잘 된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걸 좀 줄일까 해서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이때 봐봐요. 이 사이에 제가 뭔 짓을 했냐면 이 사이에 한 일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보통 이랬을 때 염증이 줄었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소스를 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길 때의 기본 원리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피지 분비량이 과하게 증가했을 거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과하게 증가하기 시점이니까 피지 분비량을 좀 잡으면 염증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를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을 잠깐 잡아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항생제를 끊으니까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7주 후에 보면 퍼져서 이렇게 완전 군집을 주고 있지 이렇게. 이런 양상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본 적이 없어. 예. 그러면 왜 3주랑 7주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냐?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근데 이소티논, 그러니까 피지 분비 조절제를 먹고 난 후에는 항생제를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약간 또 쉬어야 돼. 그러니까 그 쉬는 기간 동안 이렇게 번진 거야. 이렇게 번지고 나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죠. 다시 독시를 누를 것이냐, 아니면은 과감하게 약을 바꿀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약을 바꾸기 시작하죠. 쉽게 말해서 사이클린 뭐뭐시기에서 마이신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쓴 거는 클래리트로마이신이라는 약인데요. 약을 썼어요. 그래서 약을 써가면서 계속 관찰하는 입장이에요. 중간에 이런 상황이 오면 판단에 따라서 배농, 그러니까 쭉 줄러갖고 농을 짜거나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우리도 했어요. 조금씩은. 하셨어요? 예, 배농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계속 오늘은 이 상황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면 가장 심했을 상태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7주차가 진짜 예. 그러니까 3일 사이인데 이렇게 뭔가 뻘겋고 막 터질라고 완전 터지기 직전 이런 상황인데 약간 손을 봤더니 여전히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뛰고 있다가 근데 이때 매번 꾸준하게 잘 와주셔가지고 얼마나 걱정되니까 오셨겠어요. 그리고 이때 쉽게 말하면 완전 라포, 그러니까 의사랑 환자분들과 관계가 완전 무너질 수도 있죠. 네. 근데도 매번 잘 와주고 네. 그리고 제 성격상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원인을 따져보면 이거 병원 측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사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완전 전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갖고 계신 소양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거 묻혔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2개월 때 보면 여전히 비슷한 상황을 띠고 있죠. 근데 좀 다른 거 느껴져요. 염증이 없는 데서 주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약간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런 데서도 올라오냐를 봐야 되잖아. 근데 보면 봐봐. 뭔가 살짝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오는 양상들이 있고 너무 빨리 지나가나? 다 담고 있긴 해요. 네, 담고 있긴 해요. 네. 이때 봅시다. 이때 영상도 찍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빗질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양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이 있는데 하고 남긴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안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염증이 너무 과하면 모낭들을 녹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좀 잡히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클래리스로 마이신을 쓴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방문 오셨어요. 예, 4개월 때 오셨더니 이렇게 되셨대요. 자, 이제부터는 빗질을 하는 거. 빗질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좀 볼게요. 아까 그 빗질한 장면들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걸 보시면 빗질이 나옵니다. 중간 이 부분은 이제 수술로 좀 더 잡은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네.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빗질을 하면 이제 소양이 보이죠? 이제 여드름도 좀 달고 있고 이 부분 빗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그 군집을 이뤘던 클러스터 모양들이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이가 다시 메꿔지고 있어요. 모발이 나서 염증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속칭 암흑기 때 계속 모발들이 머리를 뚫고 나오는 사이에 생긴 염증에다가 기본적인 염증들이 서로 겹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양상을 띠고 있다가 지금 이제 주기가 역전돼서 좋아지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큰 걱정은 없겠다라고 서로 생각했고요. 8개월째 나중에 뵈면 이 양상을 띱니다. 이제 라인이 잡혀 있고. 이때 제가 사진 찍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저희도 이제 기대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잘 되기 시작해서 되게 매우 다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안 됐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 그 2개월 20 며칠 날 그때부터는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걱정을 많이 하다가 주변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작은 땜빵들 여러 개 생기는 거에서 멈추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안 생겼죠. 봐봐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수술의 기본적인 목적. 이 부분을 완전히 좀 가리기 시작하면서 빗질할 수 있을 정도의 밀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염증이 있었는지 위치 구분이 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태도 너무 좋아요. 네, 좋으세요. 예. 저희가 기록한 거는 이 다음은 없어요, 실은. 이 다음이 있어야 아직 되는데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신 거죠? 네.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셔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오셔야 합니다. 멱살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보고 얘기할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게 좋고 이 케이스들은 아까 병원에 인자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계속 저는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인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요즘엔 생각해요. 이랬을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만약 이런 케이스를 만나면 내 세팅이 뭔가 무너지지 않았나, 뭐 새로 사람이 두고 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 아니 내가 너무 안일하게 굴지 않았냐, 이런 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 PR에 있어서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아주 중요한 자료긴 해요.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 염증이 좀 심해지면 저렇게 군집을 일 정도로 생기는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둔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넓은 범위의 항생제를 이렇게 썼다가 타겟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타겟팅해서 써야 되는 항생제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본인 인자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본인 인자가 있느냐, 병원에 인자가 있느냐라고 굴어서는 안 되겠죠. 뭔가 해결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를 따져보면서 접근해야죠. 본인 인자든 병원의 인자든 책임은 병원이 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야 되니까 꼭 이 케이스를 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물어보셔야 우리가 이렇구나 라고 답변 드리죠.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여기서도 저희가 괜찮아요 여쭤보면 말씀드리면 괜찮은 걸 수도 있고,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어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그러면 스스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넘어갈 사람처럼 안 보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러니까 막 오라 그러고 1년째 안 오시면 계속 독촉 문자 보내고 이런 게 우리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막 만약에 통화를 했는데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래요. 그래도 어떻게든 오시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안 됐는지를 봐야죠. 나도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다행히도 1년 이후로 잘 안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결과들이 좋아서 안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좀 삐졌습니다. 오셔야 합니다. 원장님 삐졌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시겠죠? 오셔서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염증이 심했을 때가 이때인가? 이때 한 7주 그 다음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이때인가? 이때를 네, 봅시다. 네. 이때를 눈여겨 보세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겁니다. 염증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때를 좀 자세히 보는 게 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발이식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식의 양상을 좀 염증을 좀 관찰했다. 그럼 저는 적어도 내가 클라리스로마이신 써봤더니 좀 잘 듣던데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일단 끝.